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환경학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주제입니다. 블루카본, 해양 생태계를 지켜주세요. 블루카본이란 무엇인가요? 블루카본?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블루카본은 파란색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블루와 탄소를 뜻하는 영어 단어 카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어패류, 잘피, 염생식물 등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은 물론 맹그로브 숲, 염습지와 잘피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 속도는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현재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루카본에서 흡수한 탄소는 수천 년이나 보관이 가능하대요. 정말 훌륭하죠? 탄소는 해양 생태계의 먹이가 된답니다. 냠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해양 생태계가 탄소를 많이 먹어주었으면 좋겠네요. 바닷속 해양생물 역시 블루카본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양생물은 크릴입니다. 크릴은 난바다 곤쟁이목에 속하는 갑각류로 플랑크톤의 일종이에요. 크릴을 두고 플랑크톤이라고 하면 크릴새우라는 말이 귀에 익어 고개를 갸웃거리겠지만 이는 새우를 닮아 편의상 부르는 명칭일 뿐 분류학상 새우와는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크릴은 영양가가 풍부해 미래의 식량자원으로도 꼽힌다고 합니다. 탄소를 흡수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유용한 먹거리로 활용될 수도 있다니 크릴 정말 좋은 생명체이죠? 크릴은 거대한 무리로 이동하며 배설물을 통해 전 세계 탄소 순환을 돕는데요. 블루카본을 구성하는 해양생물 그 두 번째는 플랑크톤입니다. 아까 알아본 크릴도 플랑크톤에 속해요. 플랑크톤은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유기탄소로 바꾸며 바다 먹이사슬을 형성합니다. 블루카본을 구성하는 해양생물 그 세 번째는 대형 고래입니다. 대형 고래들은 탄소를 머금고 수직, 수평, 장거리 이동을 통해 탄소를 전 바다에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블루카본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해양생물이 속해 있답니다. 이번에는 블루카본의 위대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약 4분의 1이 해양에 흡수되었습니다. 특히 바다의 심층부와 해양 생태계는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동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지구온난화의 해답 블루카본, 해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해답으로 꼽히는 블루카본. 이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면 블루카본도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고래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 수영 실력 1등의 보리고래, 매력적인 큰 머리를 가진 향유고래, 가장 오래 사는 포유류인 북극고래 모두 멸종위기라고 해요. 고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몸속에 저장할 수 있고 고래가 죽을 때는 한 마리당 약 33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 채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해요. 즉, 고래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탄소를 흡수하는 귀중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만 년 이상 지구에서 살아남은 고래가 무분별한 상업 폭염과 해양 석유 시추, 플라스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 이외에도 많은 해양 생물들이 해양 쓰레기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는 집게발이 플라스틱 비닐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바다 거북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끼어 아파하는 일도 생겼어요. 또한 플라스틱 비닐을 해파리로 오인하여 바다 거북이가 삼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죽는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호가 백화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해요. 백화현상은 무엇일까요? 백화현상은 산호의 세포 조직 내에 살고 있는 황록 공생조류가 빠져나가 산호가 하얀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산호와 공생조류는 서로 돕고 사는 관계로 산호가 조류에게 먹이를 공급하여 광합성을 돕고, 조류 역시 산호에게 먹이를 공급하면서 산호의 색을 형성하는데, 산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 조류가 산호를 떠나게 돼서 산호에게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산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은 바로 바다 온도 상승입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바다 온도가 최대 31도까지 상승하여 환경에 민감한 산호가 색을 잃게 되고, 백화된 시간이 길어질 경우 산호는 점점 약해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백화된 산호는 조류로부터 공급받던 먹이의 감소로 성장이 더디게 되고 여러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다시 좋은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환경이 변화하여 조류가 돌아오면 산호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지만, 백화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현재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산호가 위험에 맞닥뜨렸다라고 하네요.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면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도 사라지게 됩니다. 블루카본을 지키기 위한 실천 술칙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 등의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선크림에 이러한 환경 유해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옥시벤존은 어린 산호에 치명적인 기형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산호초 백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또한 DNA 손상을 가져오며 성장과 번식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해마다 1만 4천여 톤의 자외선 차단제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하니 그만큼 산호초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최근 옥시벤존 등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자외선 차단제에서 빼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옥시벤존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한다면 산호초 백화 현상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크림을 고를 때에는 옥시벤존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골라주세요. 블루카본을 살리는 두 번째 방법은 탈원전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탈원전이란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 방출수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해양에 유출된 방사능 물질은 생태 피라미드에 따라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의 먹이 사슬에 따라 장기적으로 집적될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은 곧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위험성을 감지하고 지금이라도 탈원전 운동에 우리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블루카본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해양 보호구역을 확장하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파괴적인 어업 활동 중에 하나는 청산가리와 폭발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어류를 기절시켜 쉽게 어획하기 위해 독극물 중에 하나인 청산가리를 사용한 어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물을 사용하여 수면 위로 떠오른 어류를 그물로 잡기도 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물고기 잡이 시 사용하는 플라스틱 어망을 어획 이후에 바다에 버리는 일도 환경 오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은 바로 이 어획 쓰레기 때문이라고 밝혀져 있지요. 파괴적인 어업, 해양 쓰레기 방류로부터 우리의 바다를 지킵시다. 여러분, 오늘은 블루카본의 의미와 해양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바다의 환경적인 가치에 대해 잘 알게 되었지요? 바다를 지키는데 우리 친구들이 앞장서 보면 좋겠습니다. 환경 지킴이로 발돋움 1.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